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7번째, 시어머니 묘소의 잔디가 때가 몽땅 벗겨진 꿈이다. 안 좋은 꿈이죠? 네, 꿈은 반대는 아닙니다. 이게 떼짱이 무성하게 아름답게 있어야지 이렇게 몽땅 벗겨진 거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심한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시댁 쪽 남자 형제들의 금전 문제로 심한 다툼이 이어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무덤에 때가 벗겨진 게 안 좋고 또 무덤이 파헤친 것도 안 좋습니다. 또 무덤에 칼이 꽂혀 있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자, 8번째, 얼마 안 된 무덤에 구멍을 막은 꿈이다. 자, 상징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산모의 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아이가 인터베이터에 있게 되는 일로 실현되었다. 이 무덤에 구멍을 막았기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안 막았으면 막지 못하는 꿈이었다면 장 수술이 잘못되든지 안 좋은 일로 실현됐을 겁니다. 자, 무덤에 관한 실증 사례로 우리 선인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죽은 얘기다. 예, 이런 어떤 사람이 무덤을 썼는데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무덤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서 있던 사람을 파내 버리고 제 아버지 무덤을 갖다 거기다 쓴 거죠. 무덤 주인이 당연히 못하게 했는데도 그 권세로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무덤의 그 자손이 우리 아버지가 벼슬은 비록 났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무덤을 갖다가 파가지고 시체를 버리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 거죠. 제놈의 욕심만 채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영영이 만약에 있다면 이 원통함을 보복치 않겠는가, 이렇게 원통이 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거기다가 묘를 쓰면 좋다고 잡아준 이 풍수 이관의 꿈에 붉은 수염을 한 장부가 분노해서 꾸짖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안택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느냐, 화근은 실상 너에게 있는 거다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팍 쳤다는 거죠. 가슴을 알아서 피를 흘리다가 잠깐 사이에 죽고, 가문 또한 그 재상의 가문도 다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무덤을 파낸 까닭이라고 했다. 용제총화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표시할 적에는 반드시 요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책이로구나. 2번째, 무덤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꿈이다. 어떤 사람이 상을 당해서 과천 땅에 산소를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옛 무덤이 있었는데 수원공 건호복의 산소인 거죠. 그 아들 한 사람을 시켜서 감독하게 했는데 일이 끝나갈 때쯤에 잘못해서 그 무덤 앞에 섬돌 몇 조각을 뽑았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포를 입은 점잖은이가 옛 무덤으로부터 나왔는데 노여운 빛이 있는 듯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떨결에 그 앞에 절하고 성명을 물었더니 내가 바로 누구다 하면서 옛 무덤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내 집인데 요즘에 내 집에 올라가서 막 밟고 내 섬들을 캐어 뽑아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꿈속에서 꾸지람 들은 거죠. 이튿날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섬돌 몇 개가 뽑힌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서 빠진 것을 고치고 그를 제사 지내면서 이러한 그 혼령이 몇백 년 뒤에도 능히 사람을 감동시키니 이러한 것은 죽었어도 죽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줬다는 겁니다. 자, 무덤의 봉분을 부탁하는 꿈이다. 예, 얘기인즉슨 그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윤씨가 사약을 내릴 때 관여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그 부관참시라고 그래서 관을 갖다가 쪼개고 죽어있는 시체의 목에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탁 참하는 걸 갖다가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또 무덤은 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허물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연산군이 쫓겨난 후에도 그 무너진 무덤을 누가 하나 이렇게 손보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서 집이 부서져서 비가 새도 자손이 재력이 달려서 능을 수리하지 못하는데 자네가 할 수 있으니까 보살펴 주기 바란다. 뭐 이러한 부탁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봉분을 해달라는 계시적 꿈을 꾸고 봉분을 만들어 줬다. 예, 이렇게 꿈속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대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자신의 뜻한 대로 일이 잘 성취되고 풀려나가게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알려준 꿈이다. 자손들이 묘소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객사 근처에 어느 대밭이 묘소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묘는 어디에 묻혀 있는데 금관자 한 쌍은 정열 위에 묻혔고 한 쌍은 묘 앞에 묻혀 있으니 파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줘 가지고 찾아내서 다시 봉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얘기들은 꿈을 통해서 어떠한 영령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예, 현덕왕후가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알려준 꿈이다.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가 되겠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그래서 능을 소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죽자 이 현덕왕후가 꿈에 세조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했으니까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세조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가 악에 받쳐가지고 현덕왕후의 소릉을 파헤치라고 그러죠. 능을 파헤치고 어떤 그 관은 강물에 띄워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관이 어느 물가에 이렇게 묻혀지게 되죠. 그래서 근처에 사는 백성이 겨우 그 위치를 알 정도가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무덤을 찾아서 다시 소릉을 복원하고자 찾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깊게 파도 관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그 감독관 보고 너희들이 고생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깨고 이상히 여겨서 다음날 두어 자를 더 파니까 홀연 오칠한 조각이 삼날에 붙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릉에 대해서 능을 피하지 않았을 때 밤에 곡성이 들리는데 능소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상히 여겼는데 다음날 세조의 명으로 역절들이 와서 갑자기 능을 파헤쳤다는 거죠. 그런데 현덕왕후가 있던 소릉에서 나온 돌을 백성이 갖다 쓰게 되면은 병이 나게 되고 말과 소를 놓아서 능자리를 밟으면 맑은 하늘에도 어두워지면서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새 능을 복원해서 그 현능, 즉 문종대왕, 즉 남편이죠. 그 왼쪽 편에 정해서 새로 능을 쓴 거죠. 그런데 두 능 사이에 그 해송이 하늘에 닿도록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롭게 능을 조성하는 일을 시작하자 저절로 말라 죽어서 베어버리게 되니까 남편의 능하고 탁 튀어서 남편의 능하고 마주대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상한 일이다. 용천 담적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릉에 얽힌 꿈 얘기가 많습니다. 언젠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